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방금 사실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마쳤었는데 제가 가끔 한 번씩 이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업로드를 하죠. 이게 영상 녹화 프로그램에서 이 마이크 시스템이 한 번씩 이 빠지는 게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오늘 처음 드네요. 일단 등산을 약속을 해놨는데, 아까 전에 영상은 좀 30분 정도 해서 시장을 조금 디테일하게 봤다면, 오늘은 좀 간략하게 또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7월 달부터 시작된 장마가 이제 어제부로 마감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쏟아부으면서 인명 피해도 지산적인 피해도 많이 일으켰던 장마가 이제 또 슬슬 물러가고 다시금 무더위가 찾아온다는데 더위 조심하시면서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공포에 의해서 좀 많이 사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제 7월 말 8월 초 증시는 사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그간 주도주들의 가공할 만한 상승폭도 많이 나왔고 시장 전체가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었던 거에 반해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증시가 직전 고점, 즉 종합주가 지수의 직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이 급증하고 있는 신용융자 부분이 시장에는 조금 부담을 으로 작용을 했고, 그간 증시가 올라오면서 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스닥의 시젠을 비롯한 이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한국알코올이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식들 등 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합주가 지수와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 발표 이후, 즉 많은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부분이 증시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분기에 있던 이 어닝 시즌이 끝났고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융자 늘어나는 시장은 신용 잔고 속 고객 예탁금이 이제부터는 줄어드는지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증시 고점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결국 신용융자, 즉 신용의 융자의 급증, 이 부분 급격한 증가를 받아줄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관망 기조 및 당일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대응할 예정이며, 코스닥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이따 간단하게 이제 종목들 보면서 이제 코스닥 대형주 몇 개를 볼 텐데, 이미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해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으면 개별주 장세가 될 거고, 아주 극소수의 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이 되면 굉장히 또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이 한두 종목에 몰빵을 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분산 투자를 하면서 물리는 종목의 수가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가동 현금이 점점 줄어들 텐데, 이럴 때는 사실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의 수익금을 가지고 손실난 종목을 같이 쳐내는 방법으로 점점 현금 확보를 해 놨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현금 확보를 해 놓고 시장을 보면서, 예를 들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4일간 빠지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죠. 많이 빠진 종목은 굉장히 크게 빠졌고, 그나마 좀 버텨주는 종목은 뭐 양호한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이 모건 스탠리의 2차전지 한국 부정적 리포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2차전지 대형주 하락세가, 그간 올랐던 2차전지 뭐 중소형주 대장주들께까지 주적을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2차전지 섹터도 굉장히 조금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9월 22일 2차전지 섹터는 이제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는 뭐 테슬라 배터리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뭐 모건 스탠리는 한국 2차전지 기업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주가엔 이로 인한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류로,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는 비중 축소로 의견을 내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이 섹터에 크랙을 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밖에 뭐 사실 현대차를 필두로 한 뭐 2025년 20조 투자에 발맞춰서 뭐 금요일도 사실 모토닉이라든지 모토닉, 뭐 얼마 전에는 NS,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라 사실 뭐 이런 쪽으로 뭐 비중을 싣고 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다음 주 양재스 방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 정확한 의제가 없는 가운데 일정 발표 전까지 기대감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는 우선적으로 중국 소비주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며,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금요일날도 그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쪽 섹터를 1차적으로 놓고 볼 예정이고요. 정치 테마주는 돌파로 매수가 들어갔다면 홀딩 관점으로 보되 항상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질 때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들 좀 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 어차피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할 건데,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증시 자금을 한번 보죠. 일단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증시 자금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증시가 V자 반등을 하면서 일단 지수가 V자 반등을 하면서 고객의 특감도 같이 늘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정체가 와 있습니다. 고객의 특감도 상봉 기준에 있는 가운데서 신용장구는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이때 기준에서 12조, 지금 기준에서는 15조 6천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때는 증시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로 이제 조금 차트를 넘기기에는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뭐 40, 뭐 8조, 뭐 7조 이렇게 내려왔다 치자고요.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 신용융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거에 대한 이 차이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리스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과 이 차이를 보면서 지금부터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볼 예정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날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간 많이 올라왔던 특히 이제 8조까지 올라왔던 시젠이 지금은
5조 8천억까지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7%가 급락, HLB 급락, 알테오젠 급락,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6개 종목을 보면 코스닥의 어림잡아 한 13%, 원래대로 빠진 것까지 보면은 비중이 15% 정도에서 지금 13%로 떨어진 거로 뭐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네,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면서 코스닥을 밀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젠 투매 맞죠? 그 상투 맞죠? 알테오젠도 상투 거예요. 셀트리온도 다시 가기에는 지금은 힘들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위험한 건 맞기 때문에 코스닥에 주의가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도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이격이 과할 때는 이 이격의 조정이 있고 21선까지의 눌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8월달 8월 18일이라고 치고요. 9월 22일 날까지에 대한 노이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1선과 이격을 줄여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많이 올라왔죠. 뭐 이게 끝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너무 이격이 과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종목들 볼게요. 한국전력은 2분기 실적이 적자 예상에서 3천억 흑자 발표가 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닥권 사실 한국전력 악재도 많았죠. 원자력 이슈, 뭐 탈원전에 뭐 그런 부분까지 악재가 수도 없이 많은 기업이고, 배당도 예전처럼 배당 여력도 없는, 메리트는 진짜 없는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자산 가치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매수를 의견을 드렸던 관점은 다른 게 없어요. 유가예요.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원가 절감 효과가 나올 거고, 통상 3분기 매출은 좋습니다. 여름이 껴있잖아요. 에어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름이 껴있는데 3분기에 일단은 작년에 60달러인 유가가 20달러였다면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왔겠지만 지금도 40달러가 유지되고 있으면 작년 기준에서 33%의 하락, 원가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2분기, 3분기 3조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의 영업이익에서 우리나라 탑2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이제 3분기 고가를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3분기 때 주가가 높았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주가의 흐름이 항상 좋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서 좋아질 것 같고, 목표 주가로는 25,000원까지의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매매했던 종목도 한전이고요. 시가와 시가 이하에서 들어가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여기서 물렸죠.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물려있던 부분에서 오늘 오전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물량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원님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아래에서 사고 싶은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수급도 받쳐주고 있어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기관의 대량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서의 순환매, 즉 가지 못한 종목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종목들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은 절대적으로 낮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되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봐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관련해서 삼성생명법이 이제 나왔었는데 뭐 당장 뭐 간다 뭐 그런 것보다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져 있는 상태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터졌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거래 대금 안에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는 삼성물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나중에 밀리는 때 이런 모습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보고요. 5G 종목도 뭐 조정이니까 뭐 이런 거는 넘고 뭐 이노 원익 뭐 다 나쁘게 생각을 안 씁니다. 두산그룹주도 금요일날 괜찮았어요. 두산도 상당히 수급이 좋게 나왔었고요. 저희는 금요일날 두산중공업을 매매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매매를 했는데 장 초반에 이제 딱 이 구간에 들어갔어요. 첫 눌림에서 정확히 9,250원에 정확히 들어갔고 올라갈 때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굉장히 또 10%가 넘게 올라가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감안하면 금요일날 매매는 시장 대비 양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과 역행하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을 좀 했었고요. 이런 종목은 오전장 조금 빨리 시장의 수급을 파악하면 또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이 10만 주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전에 거래량을 굉장히 터뜨렸고요. 일봉상의 위치가 이 수렴에서 21선에서 반등 돌파 구간에서 나온 의미 있는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두산중공업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갈지 이런 부분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들어온 이 거래 대금과 뭐 N자 파동을 갈지는 앞으로의 이 흐름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과거 이제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올려놓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올려놓고 여기에서 21선에서 보통 반등을 주는데 이게 주도주급이라면 이 21선은 깨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서 가야 되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폭력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회사 매각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끝날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스윙으로 끌고 오던 PNT가 있는데 저희는 고가 매도에 실패했어요. 목표 주가는 19,500원이었는데 19,850원을 찍어서 끝내 이제 17,000원 위에서 한번 그 다음에 16,000원대에서 나머지를 정리하면서 일단은 종목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 이 종목을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실적 발표까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 이슈와 뭐 시장 리스크적인 요인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매도 관점으로 봤고 굉장히 좋은 회사하고 실적 베이스 앞으로도 좋을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댓글에 이제 카페24를 많이 떨어졌다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거는 매매는 한 건 없어요. 매매는 한 건 없고 가신 종목으로 보고 있고 이거를 1차 파동으로 보고 2차 파동이 이제 시작되는 위치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주가가 이래요. 이 상태에서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밀렸다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이 좋을 리가 없죠. 이제 이런 구간에서 버텨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은 저는 이 종목은 정해져 있는데 네, 시장의 문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금요일날 뭐 종가 베팅을 했던 제넥신 같은 경우는
시간에 문자를 보내드렸었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전부 다 시간에 매도 문자를 드렸고, 목표가가 저희가 12,500원이었어요. 12,500원, 125,000원이었는데 시간에 3%대 매도 한번, 그다음에 목표는 125,000원이어서 시간에 매도를 해도 됐고, 시초가 매도였습니다. 122,000원이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뭐 종가 베팅으로 끝났고, RF텍도 상당히 좋았죠. 통상 RF텍이라는 종목이 5G 관련된 종목에서 이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돌파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탄력이 강했던 종목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도전이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싸게 매도했어요. 싸게. 그러니까 12,250원에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못 먹었는데요. 뭐 타점을 보면 타점 자체는 매수가가 여기서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나갔죠. 근데 좀 아쉽죠. 이 위 구간의 그 추가 상승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종목을 왜 종가 베팅을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하는지, 그런 관점이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이제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되는데, YG 엔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YG 엔터를 어제도 뭐 의견을 드렸었고요. 목요일 날도. 그리고 YG 엔터가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1차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고, YG 플러스를 사실 종가 베팅 종목으로 매매를 들어갔습니다. YG 플러스를 종가 베팅 종목으로 매매를 들어갔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미리 올랐고요. 일단 올랐고, 이런 구간에서 전략은 딱 하나였어요. 네, 전략은 고가를 넘으면 홀딩, 종가에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주면 홀딩, 안 주면 전량 차익 실현이었습니다. 모멘텀은 있죠. 그리고 블랙핑크의 이 유튜브 구독자 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 저항대 구간을 못 넘겼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금요일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포지션을 좀 줄이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간 외에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제조 대략 4%대 강세를 좀 보였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얘네들이 주가의 모양이 돌파가 될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코리아나 종목들. 일단 코리아나는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코리아나를 한번 넣어봤고요. 영업이익이 일단은 이제 5억이 별로 아니지만 5억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코스맥스가 굉장히 좀 좋았죠. 코스맥스가 굉장히 좋았고, 화장품 섹터 중국 소비주 흐름이 그래도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이제 종목 매매를 하면서 회원님들하고 돌파 매매를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돌파의 전형적인 차트가 두 개 나왔어요. KNN 돌파 의견 드렸었고, 동일고무도 돌파. 그래서 이런 돌파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매매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데이 트레이딩보다도 종가 매수, 시가 매도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중 돌파 매매가 있을 거고, 3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네, 돌파 매매는 시장의 중심에 선 대장주에 폭발적인 상승을 노리고 단기 수익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다면 어려운 시장 또 극복하는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짧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아마 일요일날 항상 하고 있는 이 라이브는 월요일날 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네, 라이브 방송 그 가족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지금부터는 무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